조 라이트 감독의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의 1813년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로맨틱 드라마이다. 1800년 전후 영국의 사회적 계층 구조와 결혼관을 시골 젠트리 계층의 베넷 가문을 중심으로 드러낸다. 젠트리는 상급 귀족층과 하급 귀족층의 귀족과 상급 중산층 사이에 위치한다. 젠트리는 16세기 이후 요먼 계층의 사회적 지위, 약화와 귀족계급 토지와 권력의 제한 과정에서 형성된 중간 계층이다. 영화에서 상급 중산층과 하급 중산층 사이의 요먼 계층에 속하는 자영농의 인물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피치 윌리엄 다하시는 공작, 후작, 백작으로 명시되지 않지만 펜벌리라는 광대한 저택과 토지를 소유한 전형적인 상급 귀족층이다. 네더필드 파크를 소유한 다하시의 친구 찰스 빅리는 상급 중산층에 속한다. 당시 영국은 재산의 분산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 상속제에 따라 남자에 한정하여 저택과 토지를 상속하는 경우가 흔하다. 베넷 부인과 5명의 딸은 지참금 이외에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자 부유한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일반적 사교 의례와 달리 결혼과 같은 현실 문제에서는 젠트리, 계급 내의 역사적 혈통과 친족의 질, 재산까지 문제가 된다. 영화는 관찰자적 3인칭 시점으로 영국 젠트리 출신과 5자매의 결혼과 도덕성의 문제를 통하여 오만이 낳은 편견과 오해에 몰입한다. 플롯의 내러티브 포물선은 베넷가의 영지인 롱본의 이웃에 상급, 중산층의 찰스 빅리가 이사 오면서 시작된다. 무도회에서 자존심 강한 엘리자베스는 빅리의 친구 다하시에게 눈을 떼지 못하면서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엘리자베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믿는 베넷가의 5자매 중 둘째이다. 첫 만남에서 생긴 고지식한 다하시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편견이 플롯의 발단을 이끈다. 다하시의 오만은 둔감한 내향 감정과 상급 귀족층에 속하는 사회적 지위에 기인한 행동 양식이다. 엘리자베스의 언니 제인과 빅리의 관계가 발전하지만 장교 조지 위컴의 험담으로 다하시에 대한 편견이 쌓이며 플롯의 긴장은 고조된다. 폭우가 쏟아지는 언덕에서 다하시가 자신의 감정을 엘리자베스에게 고백하지만 베넷가와 얽힌 오해만 증폭시켜 절정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자신의 막내 여동생 리디아와 도망친 위컴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다하시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한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가 리디아와 얽힌 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베넷가의 명예를 찾아준 사실까지 알게 되자 플롯은 하강으로 내닫는다. 자신의 숙모인 캐서린 부인의 모욕적 강압 속에 내비친 엘리자베스의 진심에 다하시는 오만을 거두고 결연히 사랑을 쟁취한다. 조 라이트 감독은 무례한 사실주의를 통해 사회적 계층과 상호작용에서 겪는 현실적이고 종종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귀족과 상급 중산층 사이에 위치한 젠트리 베넷가의 영지인 롱본과 상급 귀족층에 속하는 다하시의 펜벌리 대저택은 기호적 상징이다. 매력적인 풍경 속에서 시각적 디테일로 1790년대 영국의 롱본과 펜벌리의 현실을 부각시킨다. 헛간과 건초가 있는 울타리에 둘러싸인 마당 속의 닭과 소, 돼지는 무례한 기호적 암호이다. 지주계급인 젠트리 베넷가를 기본적인 식탁 예절도 모르는 시골 촌뜨기로 재구성하고 가장인 베넷이 역시 역할을 축소시킨다. 라이트는 엘리자베스의 관점에서 영화를 주관적으로 만들며 내적 갈등과 성장을 다룬다. 낭만주의적 자아의 본질을 탐구하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감정의 중요성과 개인의 개성을 시각적으로 풍부하게 담는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충실하자.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낭만주의적 인물로 자리매김하며 오만과 편견을 벗어난다. 강렬한 감정과 파괴적 사랑을 다룬 폭풍의 언덕과 달리 오만과 편견은 감정과 재치를 절묘하게 혼합시켜 개인의 성장을 자극한다.